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이게 그 문건이죠? 이게 쪽지예요? 이런 쪽지 있어요? 받을 땐 쪽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게 말씀드린 쪽지예요? 겁니다. 받았을 아니, 땐 쪽지로 적으면 받았습니다. 쪽지가 돼요 이게? 이런 게 당시에는 쪽지예요? 이런 게 쪽지예요? 저는 받았을 때 그 정도 크기의 종인지 몰랐습니다. 뭘 몰라요? 이 종이가 A4 용지를 뭐 한두 번 봐요? 이만한 내용을 쪽지라고 의도적으로 숨기는 이유는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고 보고할 것. 이거 내란이잖아요. 그리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내란이에요, 내란. 그럼 내란이라고 고발을 해야지. 그리고 나서 내란이라고 바로 고발하고 온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쪽지라고 얘기해요? 윤인대 차관 이게 쪽지예요? 쪽지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A4 용지 이런 거 놓고 쪽지라고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지시문건이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면서 나눠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봐야죠. 그리고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와서 이거 고발해야죠. 그리고서는 나와서 저는 반대했는데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돼요? 두 번째, 지금 막 속보가 떴어요.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 싹 다 압수수색이에요. 아시겠어요, 법무부 차관? 지금 관저 전부 다 압수수색이에요. 그런데 안감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청에서 반려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란을 계속 동조해도 되겠어요? 세상이 안 변할 것 같아요? 세상 변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다 알고 예비비 준비하려고 했던 최상목 관련해서 우리가 탄핵해야 된다는 거예요. 탄핵을 남발한다고요? 징계를 때리고 그 검사, 그 잘못된 사람들을 잘랐어야지. 자르지 않으니까 탄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탄핵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변화하지 않으니까 끝내 누가 탄핵된 겁니까? 윤석열 탄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재부 장관. 탄핵됐습니다. 윤석열 파면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파면됐어요. 거기에 경제수석이 누구였어요? 대통령 시절에. 제가 경제수석이었습니다. 최상목이에요. 그리고 파면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누구예요? 접니다. 최상목이에요. 윤석열은 위헌하고 위법한 행위를 해서 파면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기재부 장관 경제수석했던 사람 당연히 사퇴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할 것 같아요. 저는 곧 사퇴합니다. 그래도 그 곧이 동안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제가 최선을 거 다하겠습니다. 아닙니까? 당시에 사퇴했어야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게요. 문재인 정부 21년, 22년 코로나 때예요. 그때 세수가 얼마나 더 늘어났어요? 21년 61조, 22년 52조예요. 그런데 23년, 24년 윤석열 그리고 경제수석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상목 시절에 56조, 30조 세수 부족이에요. 이러고도 뭘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위헌하고 위법한 행위가 차고 넘치는데 이 경제 다 망가뜨린 걸로 탄핵 대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네, 말씀드렸어요. 21년, 22년은 자산시장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3년, 22년, 23년 그 뒤에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있었습니다. 복합위기 직후에는 보세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경제 수장으로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곳으로 떠넘기고 그리고 자기 책임 안 하고 떠넘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정확히 내가 말씀을 드리는 어제 겁니다.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했죠.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많이 한다고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이 이야기하니까 뭐라고요? 자영업자들이 변화에 못 따라간다고?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판매 등 변화에 못 따라간다고? 그렇게 자영업자에 대못 받을 거면 경제 수정은 왜 합니까? 그게 아니고 자영업자한테 돈을 나눠주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을 저희가 보세요. 하고 있다는 세금은 말씀을 누구 돈이에요?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세금이 기획재정부 장관 돈이에요? 자영업자나 사람들에서 나온 돈이에요? 자영업자의 어려움이라는 게 그런 경기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는 걸 저러니까 탄핵 말씀드리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거예요. 세금은 국민이 낸 돈이에요. 그럼 국민이 어려울 때 세금으로 돌려줘서 마중물을 만드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명심하세요. 갖다가 재정을 자, 저희가 마지막 굉장히 핸드폰을 신중하게 써야 바꿔놓고 됩니다.
핸드폰을 12월 7일 날 바꿨어요. 자, 정리해 주세요. 12월 7일 날 바꿔놓고 안 바꿨다고 거짓말하면 됩니까? 정리해 주세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 뻔뻔스럽게 하는지 오늘 국민이 만천하에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최상목 그 장관이나 이주호 장관이나 부총리들이십니다. 예. 저는 아까 최상목 우리 장관께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찬성한 것보다는 훨씬 낫죠. 저는 그런데 이런 12.3 비상계엄, 이런 내란 사태,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가 있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어떤 자리라도 이런 부분은 잘못됐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는 자세가 늘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10번, 100번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이로 인해서 피해받고 상처받은 분들이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는 피해자들이 하는 거고요. 사과는 가해자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크고요. 그리고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같은 태도가 아니라 정말 죄송하다 잘못했다 그러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을 생각하는 고위 관료들이라면 그러한 자세가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최상목 장관이나 뭐 이주호 장관 발언 기회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연신 고개를 숙이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서영교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어쨌든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부총리 아닙니까?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어쨌든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를 책임진 수장으로서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와 자세가 옳지 않겠느냐 위원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조하시면서 발언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네, 박은정 의원님 신문해 주세요.